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육친을 십성 또는 십신이라고 하죠. 육친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 형제, 처자를 일컫는데요. 표출하는 방법은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간지와의 음양오행과 상생상극 등으로 구분하고 운명상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견의 성격을 비롯해서 비견의 위치별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견을 확장 적용하면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 등 경쟁 상대를 의미하는 형제성인데요. 독주하려는 마음이 강하고 자만심이 강하며 고집이 센데요. 비견은 겁재와 함께 비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둘은 탈재 지신이라 하여 나의 재산을 빼앗은 신이지만 신약할 경우는 외부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으면 일간을 도와줍니다. 사주가 약하면 비견의 도움을 받지만 반대로 신왕한 사람은 재성을 극하니까 부모를 일찍 사별하고 남명은 결혼 후 처와 이별할 수도 있는데요. 약한 재성인 아버지와 처를 놓고 여러 명이 차지하려는 군비쟁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견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독립정신이 투철하며 타인에게 조금도 굽힐 줄 모르고 자존심이 강하며 지배받기를 싫어하는데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결단성 있는 과감한 행동을 갖는 성격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속이는 것을 싫어하며 절대 뇌물을 바라지 않는 청렴성이 있지만 더러우면 피하는 유치한 꼴은 보이지 않는 성격과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바른 말을 잘해서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비겁이 형충되면 성격이 급하고 용맹무모하여 일을 그르치고요. 비견이 용신이면 만사를 원만히 해결하는 평화주의자이고 큰일에 망설이는 안정추구형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겁을 충하거나 극하면 형제 덕이 없고 흩어져 살거나 우애가 없는데요. 여명은 다른 남자의 여친이 되거나 남편이 여친을 두거나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여명의 비견이 많으면 결혼하기가 어렵고 결혼해도 남편 덕이 없으며 남편으로 인해 속을 많이 썩게 됩니다. 비견이 연주에 있으면 자존심과 개성, 자아 개념이 강한데요. 다른 형제에 비해 특이하고 부친이 자수성가 있으며 고집이 세고 정력이 강합니다.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났어도 차남, 차녀 같은 역할을 하고 늦게 결혼하는 예가 많은데요. 부모와 인연이 없고 타향에서 자수성가하게 됩니다. 연주의 비견이 편관을 지지해 두면 비견이 약해 형제간이 멀어지거나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비견은 나의 가족이니까 신약한 사주라면 월주에 반드시 비견이 있어야 하는데요. 나를 생하는 인성이 없을 때에는 더욱 비견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주에 나를 극하는 관성과 내가 극하는 재성이 많을 때에도 나와 같은 비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먹을 양식은 적은데 먹을 사람은 많은 격이니까 자연히 다툼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더욱이 한 여자를 두고 여러 남자가 차지하려는 것과 같으니까 남명은 의처증이 생기고 부부간의 애정이 좋을 리가 없고요. 여명의 경우 역시 한 남자에 여러 여자가 달려드는 격이니까 부부 사이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남에게 구속받기를 싫어하며 경쟁의식이 투철한데요. 사회활동을 좋아하고 성격이 활달하고 활동적입니다. 형제 자매가 많으며 직장보다 자영업이 어울리는데요. 월간의 비견이 있으면 귀하게 되고 독립정신이 강하며 업무 추진에 과감성이 있는데요. 책임감이 강하고 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일지에 비견이 있으면 처궁에 비견이 있는 것이니까 혼담에 문제가 생기거나 결혼이 늦어질 수 있고요. 결혼 후에도 부부간에 불화가 있으며 여명은 남편 자리에 비견이 있는 것이니까 남편인 관성과 상극이 돼서 부부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완고하고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며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고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므로 배우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서의 간여지동은 위화백단이라 했는데요. 일주의 천간 지지가 같으면 간여지동이 형성돼서 부부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시주에 비견이 있으면 자녀가 많지 않고 자식을 늦게 보거나 심하면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 양자를 드리거나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명은 남편과 이별하거나 별거하는 사람이 많고 남명은 의처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독립적인 사업이 적격이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재물 모으기가 어려우며 말년에 사기를 당하거나 손재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 재운이 열리고 친구와 형제의 덕을 크게 입어 동업을 하거나 합자 투자할 경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식에게 효도를 받습니다. 이 명식은 축월 갑인일주 여명으로 일지 인목비견을 두었는데요. 지장간의 병화 식진이 정관인 신금유군과 암합하는데 남자복은 없습니다. 일간 간목에게 일지 축토와 시지 미토는 각각 천을귀인 정제에 해당하며 타고난 횡재수와 재물복이 있습니다. 10일 계묘되온 정축년에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당시엔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20일 갑진되온 기축년에 부모 사망 보험금을 만기가 되어 돈을 찾았고 임진년에 이혼했습니다. 30일 을사되온 기해년에 남자를 만나 임신하는 바람에 신축년에 결혼했고 남편보다 자식과의 인연이 더 있으며 30일 을사되온 이후 오랫동안 자식과 좋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현재 재혼한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고요. 일지, 인목, 비견, 겁재가 시신으로 작용하여 횡재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식은 수를 무진일주 여명으로 토가왕에서 전환격으로 봅니다. 천간에 비견이 있고 지지에 술미형 진술충이 있는 게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수가 미약한 메마른 사주입니다. 관성이라고는 진중을목, 미중을목이 전부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을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봅니다. 술미형과 진술충은 더욱더 화의 기운을 키우면서 갈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운이 오더라도 사준의 조열함으로 인해 크게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15 경자대운에 식신 정제운이 오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조금의 숨통이 트일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수 정제운이 오게 되면 더욱더 갈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수기운이 약해 토가 메마른 사주라 무조건 수운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통변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같은 수운이라도 해수와 자수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